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트럼프가 왜 장엄한 분노, 그 엄청난 분노라고 하는 작전을 펼쳤을까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메네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마두로도 죽이진 않았는데 하메네이는 그 무참하게 말이죠. 그냥 가족까지 그리고 군 수뇌부까지 한마디로 싹쓸이를 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선에 이란 하메네이가 개입해서 2020년 대선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도둑맞았다는 겁니다. 2024년도 사실은 이란이 개입을 해서 역시 트럼프를 낙선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분명히 이란에 대해서 다구리 치고 들어올 테니까, 분명히 또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는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암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감히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란의 하메네이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가 개죽음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왕우닝, 이 자들은, 특히 왕우닝은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 부정선거의 총책임자였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가그룹이라든가 트럼프의 측근이 왕우닝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말이죠, 그야말로 전 세계 부정선거의 총쥐책 역할을 맡아서 중국의 어떤 그 요청 내지는 요구 내지는 중국과의 공모하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생각을, 그런 증거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정선거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암살이 하메네이를 제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제 이거는 하메네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핵폭탄을 만들려 했다, 이거를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트럼프도 분명히 부정선거에 이란이 하메네이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저것들이 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연계된 부정선거 세력들은 이제 그야말로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뿐일까요? 지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2020년부터는 확실히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의 압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긴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7%, 아무리 적게 잡아도 3% 이상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0.73%, 74%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의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혹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과 전환길과 이준석의 부정선거 토론에서 나왔듯이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명색이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를 갖고 나와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일부러 미친 척 하지 않는 다음에야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여러 통계학적 자료라든가 그가 보여주는 어떤 팩트에 기반한 증거들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전자 투개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로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됩니다. 바로 투표하고 셔터문 내리고 거기서 바로 개표하는 대만식을 따라야 합니다. 뭐냐?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중요한 주권자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허위로 가짜로 그렇게 시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둔갑돼서 뭔가 조작돼서 선거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했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역시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매틱사, 도미니언사 등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을 손보고 있구나. 멕시코의 마야광이라는 자도 이번에 제거했습니다. 그 마야광 역시 멕시코 역시 사실 또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특히 멕시코의 마야광 이자도 말이죠. 그야말로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부정한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역시 부정선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했다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두로를 제거하고 멕시코의 마야광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요? 지금 부정선거에 개입된 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여러 나라의 이름을 얘기한 바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이름에는 한국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해서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도 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5개 나라가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제거하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금 한국의 누군가가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부여인 김미영 대표는 5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그 5사람이 모두가 조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팔팔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혀 부정선거 한 게 없는데 내 이름을 거론했다? 당장 김미영 대표를 갖다가 지금 고소하든 고발하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 난리가 안 나죠? 거기에 언급된 5명 왜 가만히 있죠? 너무나 이상합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뭔가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그 카르텔이 하나의 말이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마치 핵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뭔가 기획한 그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역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은 과학도라는 자가 대수의 법칙을 부정하려고 하는 정말 이상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아니 동전을 던져가지고 말이죠. 앞면만 계속해서 수백 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전을 여러 번 던지면 결과적으로 2분의 1에 수렴합니다. 앞면 50%, 뒷면 50%입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한 번을 던졌을 때는 앞면 나옵니다. 2번 던졌을 때도 또 앞면 나오고 3번 던졌을 때도 앞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던졌는데 다 앞면만 나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큰 수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니고 10,000, 20,000, 30,000, 40,000, 100,000, 100,000 이렇게 가면 이것이 확률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다 2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을 던졌을 때는 앞면만 나오고 또 한 번 던졌을 때 앞면만 나올 수 있지만 10만 번을 던지면 앞면 2분의 1, 50%, 뒷면 2분의 1, 50%가 나온다는 것이 그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는 이준석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과학을 공부했다는 놈이 그 과학도가 말이죠. 그 증거와 그리고 또 그 법칙과 원리를 갖다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발뺌하고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자, 한국에서 말이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은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처럼 이것이 확신으로 바뀔 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빨리 당국에서 지금 또 장도혁 대표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점검하자고 할 때 그때 점검을 해서 빨리 이 상황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를 종교화합니다. 종교처럼 믿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말이죠. 국민투표법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거기다가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를 처벌한다. 그걸 넣으려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이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걸 국민투표 입법을 개정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것들이 이걸 빼고서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한지 아십니까? 지금 부정선거 사실처럼 지금 종교화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말한다고 처벌한다? 그럼 국민들 50% 60%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깜빵을 갖다가 전국에 깜빵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끝에 가가지고 발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이제 부정선거에 개입된 자들을 하나하나 처결하고 있다고,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는 누가 과연 걸릴까요? 누가 잠을 못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바랍니다. 강시엽입니다.